네, 오후장에 주목할 종목들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K스탁 라이브는 금리 인하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 피벗 이후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상로 파트너가 보는 금리 인하 수혜주 어떤 게 있는지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돈 되는 트렌드, 금리 인하 시행, 금리 인하 수혜주입니다. 오늘 새벽 FOMC의 비컷으로 오늘 시장 분위기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꽤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트너님은 이번 금리 인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좀 보실까요? 사실 우리가 이 경제라는 게 통계학이 아니거든요. 네. 인문학이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경제 경영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다르고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간밤에 있었던 우리가 FOMC에서는 0.5%에 대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과거 같았으면 이런 0.5%에 대한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우리가 와 이렇게 강하게 금리 인하를 하면서 유동성이 확대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했지 않을까라는 말로 똑같은 통계 자료를 보면서도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런 말에 대한 부분 자체는 중요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대신에 이제 그 말 안에 그러면 그 통계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 시청자분들은 뭐 가장 쉽게 접하는 것이 바로 이자라는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자라는 거는 우리 이제 물품의 형태를 불문하고 제가 우리 권미정 앵커한테 예를 들면 저희 지갑을 하루 동안 빌려주면서 대신 이 지갑 가방을 일주일 동안 쓰는 대신에 거기에 따른 이자를 받겠습니다. 하면 그건 이제 이자라는 표현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금리라는 표현은 언제 쓰냐면 금융 자산에 대해서 일정 기간 빌려줬을 때 그것은 이제 금리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를 분류를 한번 해보면 이자는 상당히 대분류에 속하는 거고 그 안에 세부적인 분류로 금리라는 것이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금리라는 것은 결국 이자라는 말은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이자, 금리라는 것이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위험도가 높아지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금리나 이자가 높아진다는 개념이 되는 거고 이자나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좀 더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관점을 미리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앞서 봤다시피 이런 이자와 금리가 왜 중요하냐라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이 가족별 가계소득을 매길 때 경제학적에서 얘기하는 것은 약 8에서 12%에 대한 부분이 가정에서는 잉여금이 발생한다라고 평균을 잡게 됩니다. 그럼 이 잉여금에 대한 부분 자체는 유류비라든지 통신비 또는 이제 저축투자비용과 대출이자를 모두 다 총칭해서 잉여금에 포함되게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 이자 비용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저축이나 투자 비용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투자가 줄어든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런 경제학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별표 3개 놓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그림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한다. 말 그대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다라고 얘기할 때 그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금리를 하락시킨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시장에 돈을 푼다. 바로 이제 양적 완화를 진행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은 고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돈을 풀기 때문에 경제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거고 대신에 단점은 바로 이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전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경제는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되겠죠. 이런 통화량이 감소된다는 것은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는 양적 축소에 대한 방법으로 통화량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래 현재 국면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통화량을 감소시키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런 통화량을 감소시키면서 최근에 시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통화량이 감소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고용이 감소할 수 있고 대신에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고용이 감소된다는 게 결국 다르게 얘기해 보면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연준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음에 이제 올 수 있는 것은 또다시 한 번 더 고용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이런 레파토리식으로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은 우리가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앞으로는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다시 한 번 더 고용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왜 금리 인하에 대한 수요 업종을 우리가 어떻게 뽑을 수 있느냐라고 보면, 금리는 이제 이자를 인하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뭡니까? 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이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도 이자가 6%, 5%대하고 이자가 2%대하고 거래는 이자가 2%대하고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말 그대로 이제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결국 불확실성에 투자할 수 있는 곳들, 우리가 바이오 헬스케어라든지 IT 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또는 이제 건설이나 부동산 신성장 산업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수요 업종이라고 뽑을 수 있고요.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 지내오면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을 때 수요 업종이 어떤 업종이 될 수 있느냐를 통계적으로 한번 뽑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국가별로 보시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 상승률을 기록했던 국가들이 미국, 유럽, 그리고 이제 중국, 인도 순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돈이 많이 풀릴 수 있는 곳들, 인프라가 확장될 수 있는 지역들이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대단히 좋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국가별로 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섹터별로 보면, 섹터별로 봤을 때 지금 보면 헬스케어라든지 또는 IT, 통신 서비스 쪽이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형주와 중견주, 소형주를 봤을 때는 대형주가 상당한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대형주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다만 오늘 시장에서 보시다시피 그러면 왜 대표님 반도체가 빠집니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2023년도 미국 주요 섹터별 수익률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2023년도를 봤을 때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어디입니까? 바로 IT와 통신 분야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는 종목, 수익률이 좋은 종목은 바로 이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헬스케어는 2023년도에 안 올랐기 때문에 현재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그래도 그대로 오로지 다 받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 보시면 되겠고, 다만 빅3라고 볼 수 있었던 IT나 통신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이미 상승률이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2024년도가 금리 인하가 시점이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현재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대로 이게 그냥 무너질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다시 한 번 더 이런 차익 매물이 빠져나갈 때쯤 되면 다시 한 번 더 IT와 통신,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자, 오늘은 금리 인하 수혜주로 두 가지 종목을 한번 가져봤는데 하나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약 바이오 종목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런 글로벌적인 부분에 제약 바이오 업황에 대한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평가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달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100만 원 또는 만 원 또는 10만 원 이런 가격적인 부분이 딱딱 끊어지는 가격을 심리적인 저항과 지지 구간, 라운드 피겨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100만 원대를 앞에서 돌파를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은 결국 이런 시점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지지에 대한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재룡전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추석 전부터 전력 설비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왔었는데 우리가 결국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통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서 경제 자립을 이루어서 전력 인프라를 확대하자라는 거고, 해리스가 얘기하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에 중점을 두고 난 다음에 전력 인프라를 확대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후보의 공통점은 전력 인프라는 확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미국 내에서에 대한 전력 설비에 대한 인프라는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 대신에 금리나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는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점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HD 현대일렉트릭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지만 재룡전기도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붙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전력 인프라 관련 빅5 종목, 재룡전기,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이렇게 5종목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최근 장중에는 100만 원대를 좀 넘기기도 했지만 종가로는 뛰어넘은 적이 없었는데요. 오늘 종가 100만 원 이상에서도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심리적 저항선이 또 지지선으로 될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룡전기까지 금리나 수혜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오늘의 수익률 탑5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익률 탑5가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익률 1위 기업 종목이죠. 마이크로디지털이 오늘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장중 신고가를 달성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도 물어보고요. 또 오늘 티웨이 항공도 수익률 9%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유가가 또 2%가량 하락하면서 또 금리 인하까지 더해지면서 항공주들에 대한 의견까지 궁금합니다. 티웨이 항공과 마이크로디지털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이제 마이크로디지털 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의 대해서 이제 개별주적인 성격이 강한 기업들입니다. 뭐 보시면 대부분 다 8월 달 또는 9월 달에 말씀드렸던 기업들, 최근에 했던 기업들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일부러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미리 선반영이 되면서 우리가 선점을 좀 했었기 때문에 원에 대한 상승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보고 당분간에 이런 상승세를 좀 더 유지할 거라 봅니다. 현재는 제약바이오 무너지면 지수가 빠진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개별주를 좀 더 눈여겨보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티웨이 항공도 현재 장기 노선을 대한항공에서 일부 받았거든요. 물론 이제 내부적인 결함 이슈도 있지만 그 부분 자체에 대한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티웨이 항공에 대한 신고가 움직임 더욱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원픽까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이제 S트래픽이라는 기업인데요. 여기 이제 S라는 것이 이제 삼성 SDS의 S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분사했던 기업을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그 고속도로에 나가 보면 요즘은 이제 하이패스가 좁은 게 이렇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크게 돼가지고 신호등처럼 위에 달려있는 하이패스들이 많거든요. 그런 하이패스에 대한 신개념을 만들어냈던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교체 주기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1차적인 목표가는 6,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1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S트래픽입니다. 이상로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